일주일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른바 전두환 망언을 하고 곧이어 개사과 논란까지 일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직접 사과를 약속했고 서둘러 광주행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그 상처와 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을 따뜻하게 제가 위로해드리겠다고 마지막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광주를 가서 광주 시민들 또 호남 국민들께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이 광주행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같은 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캠프 대변인은 광주행 의도가 뭐겠냐며 광주 시민의 분노를 이용해서 진보에게 탄압받는 제1야당 대선 후보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행도 취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광주행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광주 언제 가시나요? 예,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방식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바로 광주 우리 호남 우리 국민들께서 이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방식과 시기가 언제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아주 신중하게. 방식은 그냥 차 타고 가는 거 아닌가요? 따로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떤 만나고. 방식으로 예. 이렇게 현장을 또 어떻게 드릴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학창 시절에 잘 아시는 대로 모의법정에서 그 당시 전두환 그 당시 이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또 순환도 당했고 80년 그 마음은 7일에 그럼요. 그 당시에 그 정권이 새로 이렇게 집권하는 과정에서의 과정에 이렇게 부당성 이런 정당성을 상실한 그런 집권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은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시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또 많은 호남 우리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이번에도 사실은 본의 아니게 좀 왜곡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정부의 그 집권 과정에서의 과정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고 결과의 어떤 공정성, 다시 말해서 좀 문제 있게 탄생을 한 정부지만 예. 그래도 당시에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운 저희가 이제 것들 그 얘기도 속에서도 많이 해서 예. 홍수점에서 처음 모셔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 심심 얘기가 과정에서 많으신데 좀 오해가 있었던 그 얘기는 거라. 많이 했고 예, 예. 일단 홍준표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이다. 왜냐? 광주에 가서 성난 광주 시민들 중 일부가 예를 들어 뭐 계란을 던진다거나 그래서 많게 된다면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 측 얘기입니다. 진보의 탄압받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보수 쪽에 결집표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른바 꼼수 아니냐.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의 얘기인데 예를 든 사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정원식 전 총리의 계란 맞은 사건입니다. 제가 사실 이때 대학교 다닐 때에서 기억이 나는데 1991년에 강경대 학생이 이제 쉬 도중에 경찰 진압에 맞아 숨진 뒤로 사실 당시에 이제 분신도 많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정원식 총리가 이제 총리로 지명되면서 모교의 마지막 강연을 갔다가 오다가 당시 학생들이 사실 좀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던져서 지금 저 사진인데요.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언론에 TV 뉴스에 나오고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학생들이 스승에게 저래도 되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저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김대중 총재가 여당의 큰 여당에 복이 됐다. 오히려 저렇게 계란 맞은 사건이 당시 집권당에 큰 복이 됐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런 걸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게 홍준표 후보 측의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판단과 생각이 저는 한 80년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3학년, 4학년 때 그런 생각이 현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시기에는 사실은 그 동네 가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를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88년에 그 광주 청문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 그게 전부는 아니었구나. 광주 학살과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전체 이것으로 갔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와 5.18 그 광주 학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법적 처벌이 내렸던 사건입니다. 그럼 그에 맞는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잘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본말이 전도돼서 그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8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여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가졌던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이해나 감성 정도가 좀 너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게 윤석열 후보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유, 그건 아니죠.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두환이 잘했다? 아니 자연스럽게 나왔고 사실 홍준표 후보가 운영하는 받듯이 그 발언을 했던 곳이 부산이었잖아요. 부산이었고 국민의힘의 투표가 50대 50 아닙니까? 당원 50%, 국민 여론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고 당원이 많은 PK와 TK 사람들의 나는 너무 과도한 이런 발언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드십니까? 예,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를 뭐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까이 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분의 그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이렇게 고시 공부하고 공직 생활하고 최근에 이제 핍박받던 제 최근의 과정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좀 많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꼼수를 정말 싫어하는 분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토론 과정에서도 보면 정말 저분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로 솔직 담백하게 자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의 솔직 담백을 전략적으로 쉽지 않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시절의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 집권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 탄생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 제기를 지금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지금 아주 이분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 가느냐 이거를 또 그렇게 꽁수로 비출까 봐 사실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느 정치공학적으로 뭐 내가 가서 어떻게 당하고 그거를 다시 내부 결집하고 이런 걸 또 오해받으면 또 그 진정성이 또 훼손되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혹시 가서 저번에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가에 갔다가 지지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잖아요. 이번에 광주에 갔을 때 뭐 밀가루 세례를 받는다든지 강한 좀 시민들의 반발 이런 걸 받을 우려 내부 캠프에서는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지난번에 성남시청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대장동 관련 자료를 좀 요구하러 갔는데 우리 대장동 피해 주민들 싸게 헐값에 땅을 뺏긴 분들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만 예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현장에 전혀 의외로 이 대장동 게이트를 정말 이거를 뭐가 잘못됐냐 호도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와서 막 오히려 더 대장동은 공익 환수를 한 아주 단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인데 왜 훼손하느냐 그렇게 막 와서 목소리가 얼마나 센지 저들이 그때 상당히 옆길로 새는 건 제가 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간다. 윤석열 후보가 저는 광주에 가면 윤석열 후보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리고 뭐 그분들이 광주 분인지 광주가 아닌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와서 피켓을 들고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 이렇게 피켓 들고 또 환영하고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왜 안 아니겠어요.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보시기에는 앞서 홍준표 후보 측의 여명 대변인이 주장한 대로 정원식 계란 사건 같은 걸 유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자들이 와서 피켓팅하고 광주는 윤석열을 용서했다. 이런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그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그것을 타자화하고 마치 멀리서 바라보고 그렇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방문을 정치적 계기로 만들고 이런 것 자체를 광주 시민들은 제일 싫어해요. 사실 그래서 5.18 때만 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례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에 대해 역사적인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감성, 그다음에 동감의 문제지 언제 와서 사과하느냐
이건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중요하지 문제는 않다.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 바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행보 자체가 굳이 토론회 끝나고 네. 그냥 내려가신다.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내려가시면 후보가 돼서 딱 내려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좋은 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이에요. 주시네요. 아니면 예. 굳이 그 내용을 다 아는데 가서 또 갈등을 만들고 저게 광주 시민의 뜻이다 아니다. 네. 또 계란을 던지면 저게 광주 시민이다 아니면 아니다. 광주 시민이 아니다. 저거 누구냐? 의도된 공작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여러 뉴스들이 나올 수가 나올 수 있죠. 있습니다, 제가. 예. 아, 오늘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우리 또 상대 캠프의 또 핵심 인사시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아니가 아니라 오늘 이게 우리 편하게 김영진 생각- 이게 의원님의 좋은 편하게 사과인가요? 조언을, 독이 든 조언을 사과인지 이거 제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 예, 수용해서 한번 우리 캠프에도 전달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아니 저희 오늘 제작진은 이 달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지금 두 분 얘기가 완전 히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 오전 얘기가 달걀 잘못된 저는 것 같아요. 달걀에 대해서도 네. 저는 충분히 예측이 돼요. 이재명 후보도 어제 그 종로에서 맺는데도 또 그 이재명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불편해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민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 광주에 가서 그런 분들도 광주의 민심이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광주의 그 이 아픔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물음과 퀘스천 마크가 찍힌 겁니다. 예, 솔직하게 그래서 뭐 그거는, 예전에 예. 예. 그거는 걱정 마시라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알겠습니다. 저도 꼭 예. 그렇게 되길. 그럼요. 항상 그 마음은 변함없고 항상. 그럴 때 예. 가서 저기 막 계란을 맞거나 밀가루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던지는 분들이 또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악의적으로 또 한다면 참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도 있죠. 근데 저기 듣다 보니까 정치적인 순수한 의도로 예. 계란을 던지는 것과 악의적인 의도로 계란 여러 순수한 가지가 의도는 그럼 있죠. 어떤 의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의도는 계란 분노의 표현이죠. 그렇죠. 분노의 표현. 뭐 악의적인 악의적인 의도로 의도는 정치 공작적인 의도죠. 공작적인 같은 편인데 던지는 거. 아니 그렇게보다도 이게 어쩌면은 그 봉변을 주고자 하는 봉변을 주고자 그 하는. 어쩌면 그 순수한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봉변의 중점을 두는 좀 악의적인 행위가 있을 수 80년대와 있고. 우리 91년도에 있는 정원식 총리 그 사건도 예. 상당히 민감한 그 대학생들과 그때 그 노태우 정부 간에 아주 민감한 시기였어요. 말씀하셨지만 강경대 열사부터 예. 90년도 말부터 91년도에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건이 많았어요. 그렇죠. 투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분신 자살 이런 게 많았어요.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굳이 총리께서 거기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욕을 먹을 게 뻔한 뻔한 상황에서 상황이었죠. 근데 오지 사실은 말라고 사실 대정부 물론 있었죠. 정원식 총리도 그것을 예견하거나 그 충돌을 예측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때부터 공안 통치가 엄청나게 강화돼서 예.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때 혹시 총학생회장 저도 저기 교도소에 있었어요. 교도소 집시법 위반으로. 예, 집시 뭐 교도소. 그때의 아픔, 총학생회장 아픔이 있어요, 출신이기 제가. 때문에. 그때의 아픔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 같이 우리 뭐 정원식 같은 시대에 총리가 겪었던, 저는 예고한 건 아픔이었고.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시기에? 가면서 계란 투척을 그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되면서 굉장하게 내가 보기에는 야권과 학생운동 그리고 여러 민주 인사들에 대한 예. 이 구속과 탄압의 시작이 됐죠. 사실 뭐 어떤 의도했든 안 했든 트리거가 돼서 여러 방향 물길들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관련돼서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 2014년에 광주를 방문했다가 당시 좀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계란을 직접 맞진 않았지만 일부 성난 시민들이 이제 뭐 당시 관련돼서 어떤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 예. 달걀 세례를 받은 바가 있어서 직접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또 저렇게 되다 보면 어떤 달걀을 맞거나 뭐 이런 걸 받으면 어떤 속죄했다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올 수가 있고 또 피해자처럼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당시 명확한 분석은 해봐야지만 당시 뒤에 안철수 대표가 빌던 윤장현 시장이 또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달걀이 그런 여러 가지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달걀에 좀 중점을 두려고 요즘 계란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달걀이란 저희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기
그래도 달걀은 서로 안 던지는 게 좋겠죠. 예. 아, 이거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옷이. 네. 예. 짧게 짧게 했으면 됩니다. 예. 예, 짧게 했었는데요. 네, 김영진 의원님부터 하나 들어주시면 정치인들의 달걀이란 민심의 시금석이다. 어, 왜냐하면 존이라면 계란 후라이를 2개 받고요. 못한이라면 계란을 그냥 날계란을 받습니다. 달걀을 맞고. 네, 그리고 달걀값이 올라가면 정치인들이 욕 먹고 예. 달걀값이 안정화되면 물가가 안정됐다고 맞아요. 정치인들이 그 칭찬을 받습니다. 음. 한때 달걀 한 판 값이 8천, 9천 원 돼가지고 예. 엄청나게 여당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서 한 1억 개 정도 수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정화되면 정치인들이 칭찬을 받는. 그래서 달걀은 계란은 민심의 민심의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다. 돈이라면 계란 후라이 2개 맞습니다. 그리고 사라타에 계란 둘. 라면에 계란을 톡 해서 어. 그 라면을 해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아침에 이제 달걀 후라이를 부인이 해주는데 좀 양이 줄었더라고요. 계란값이 비싸서. 여당이 잘해야 됩니다. 계란값이 비싸요. 비싸요. 예. 엄청 비싸죠. 송석준 의원님은 예. 정치인들에게 달걀이란 보약이다. 예. 왜 보약입니까? 예, 보약은 저는 또 정치인들이 통상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야 될 때가 많은데 어쩌면 이 통닭 한 마리를 가장 짧은 시간에 섭취를 해서 아침 요기할 때 아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달걀 세례가 나왔지만 아마 정치 현장에서 달걀 세례를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그 달걀에 대해서 의미를 여쭤보신 것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그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봉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잘 새겨서 내가 달걀을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예. 제대로 이제 민심을 읽고 내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민심을 잘 이제 보듬을 수만 있다면 예.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인의 큰 보약이 되지 않겠냐.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강땡땡님. 그 다음에 시땡님은 광주 오면 밀가루 범벅될 듯. 개땡땡땡땡 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K땡땡땡님. 개사과를 사과한다고 사과가 되겠냐 이런 것도 있고요. 대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땡땡땡님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더 이상할 듯하다. 이미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